서막 인류와 우주 재앙의 위협. 1998년 영화 아마겟돈과 딥 임팩트는 전 세계 관객들에게 소행성 충돌의 위협을 생생히 그려냈다. 영화 속 시나리오는 허구였지만 과학자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였다. 수십억 년에 걸친 지구의 역사는 소행성 충돌로 인해 극적으로 바뀌어 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 시대의 종말, 대멸종 사건 등은 모두 이러한 충돌로 인한 결과였다. 지구는 태양계를 공전하며 끊임없이 천체와 마주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행성 충돌 가능성은 항시 존재한다. 특히 태양계는 그 자체로 거대한 우주의 활동 무대다. 소행성과 혜성들은 태양 주위를 돌며 때로는 지구와 충돌 궤도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런 충돌은 단순히 물리적인 파괴로 끝나지 않는다. 지구의 대기 조성, 기후 변화, 그리고 생태계 전반에 걸친 영향은 엄청나다. 실제로 약 6,600만 년 전 10km 크기의 소행성이 유카탄 반도에 떨어졌을 때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와 대규모 생명체 멸종이 일어났다. 이는 우리에게 천체 충돌이 얼마나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기술과 과학 덕분에 이런 충돌을 예측할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소행성을 탐지하고 그 위협을 막기 위한 대비책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 소행성 충돌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시점이 온다면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영화 속의 드라마틱한 대응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과학적 계획과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소행성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 과학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깊이 탐구해 보자. 1점. 소행성 충돌의 현실적 위협. 소행성 충돌은 단순한 공상과학이 아니다. 약 6,600만 년 전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떨어진 10km 크기의 소행성은 공룡 시대를 종결시키고 지구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 충돌로 인해 발생한 엄청난 에너지는 수천 개의 핵폭탄이 동시에 터진 것과 맞먹는 파괴력을 지녔다. 그 결과 대규모 화산 활동과 해일, 그리고 태양빛을 차단하는 먼지가 대기를 뒤덮으며 지구는 극한의 빙하기를 맞았다. 지구 표면의 75%에 달하는 생명체가 멸종하는 동안 지구의 대기와 해양 순환 체계도 심각한 혼란을 겪었다. 이는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인류가 여전히 마주할 수 있는 미래의 위협이다. 더 가까운 예를 들어보자. 1908년 시베리아의 퉁구스카 지역에서 발생한 미스터리한 폭발은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다. 과학가들은 직경 약 5,060m 크기의 소행성이 대기권에서 폭발하며 2,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숲을 불태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했지만 만약 인구 밀집 지역에서 발생했다면 엄청난 재앙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사건들은 소행성 충돌이 단순히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도 충분히 우려할 만한 위협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가장 최근에는 2013년 러시아 첼라빈스크 상공에서 폭발한 소행성이 이를 증명했다. 크기 20m의 소행성이 대기권에서 폭발하며 발생한 충격파는 수천 개의 건물 창문을 산산조각 냈고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 이 폭발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30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방출했다. 과학가들은 이러한 사건이 수십 년에 한 번씩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더구나 지름 140m 이상의 소행성은 훨씬 더 심각한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 이처럼 작은 소행성조차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매일 밤하늘에서 수많은 천체의 위협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인간이 탐지한 근지구 천체 애니오의 수는 3만 개를 넘어섰지만 이는 전체 소행성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약 1km 이상의 대형 소행성은 대부분 탐지되었지만 그보다 작은 소행성, 특히 지름이 140m 이하의 천체들은 여전히 대다수가 탐지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소형 소행성도 대도시를 초토화할 만한 위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탐지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 2013년 러시아 첼라빈스크 상공에서 폭발한 소행성이 이를 증명했다. 크기 20m의 소행성이 대기권에서 폭발하며 발생한 충격파는 수천 개의 건물 창문을 산산조각 냈고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 과학가들은 이러한 사건이 수십 년에 한 번씩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이처럼 작은 소행성조차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그러나 지구는 매일 밤하늘에서 수많은 작은 천체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여전히 탐지되지 않고 있다. 소행성을 감지하는 최전선 탐지 시스템. 소행성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발견이다. 국제천문연맹 IAU가 NASA는 애니오 근지구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통해 소행성과 혜성을 탐지하고 궤도를 계산하고 있다. NEO는 지구와 가까운 궤도를 지나는 소행성이나 혜성을 의미하며 그중 일부는 크기와 속도가 작아 탐지하기 어렵다. 이러한 탐지의 어려움은 많은 위험 요소를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 현재 탐지된 소행성 중에는 일부만이 실제 충돌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잠재적으로 위험한 천체 포텐셜리 해저더스 에스터로즈 PHA로 분류된 소행성들은 모두 지속적인 관측 대상이다. 이를 위해 나사와 ESA는 고성능 망원경과 레이더를 결합한 시스템을 사용해 광범위한 하늘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특히 나사의 파노스타이즈와 카탈리나 스카이 서베이 같은 관측 시스템은 매일 밤하늘을 스캔하며 위험한 천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탐지 기술의 발전을 통해 더욱 많은 소행성을 조기에 파악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탐지의 정확도는 망원경의 성능과 데이터 분석 기술에 크게 의존하며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 NEO 탐지의 중요한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소형 소행성의 발견이다. 대형 소행성은 그 크기와 반사율로 인해 상대적으로 쉽게 탐지되지만 140m 이하의 소형 소행성은 훨씬 탐지가 어렵다. 이 크기의 소행성도 대도시를 파괴할 만큼의 위력을 지니고 있기에 국제적인 탐지 프로그램은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새로운 망원경 시스템인 LSST 대형 싱옵틱 관측 망원경은 이러한 소형 천체를 탐지하는 데 특화되어 있으며 앞으로 수년 내에 더욱 광범위한 하늘을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탐지 기술은 단순히 하늘을 감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천체의 궤적을 정확히 예측하고 충돌 가능성을 계산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대 천문학은 궤도를 분석하고 충돌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만약 소행성의 궤도가 지구와 교차할 가능성이 있다면 과학자들은 즉각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며 국제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데이터는 전 세계 우주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2021년 나사는 다하트 더벌 에스터로드 리더렉션 테스트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는 소행성의 궤도를 변형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첫 번째 실험적 임무로 지구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천체를 조기에 탐지하는 기술적 기초를 마련했다. 다하트의 성공은 탐지 시스템이 단순히 예측을 넘어 실질적인 충돌 방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소행성 충돌의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대처할 방법은 훨씬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탐지 시스템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지구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방어 체계의 일환이다. 천문학적 발견이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인류의 미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소행성 충돌 방지의 혁신적 방법. 소행성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적 방법들이 현재 연구되고 있다. 각 방법은 소행성의 크기, 궤도, 구성 물질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과학자들은 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1. 충돌 편향 기술. 가장 주목받는 방법 중 하나는 충돌 편향이다. 이는 소행성의 작은 우주선을 충돌시켜 궤도를 미세하게 변경하는 방식이다. 2022년 나사의 다하트 임무는 소행성 디디모스와 그 위성 디모르포스를 대상으로 이 방법을 실험했다. 다하트 우주선이 디모르포스에 충돌한 결과 그 궤도가 성공적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했다. 이 실험은 충돌 편향 기술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충돌 편향 기술은 비교적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밀한 계산과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충돌의 각도, 속도, 그리고 소행성 표면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행성이 불균이라거나 다공질로 이루어진 경우 충돌 에너지가 예상과 다르게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 중력 견인. 중력 견인은 소행성 근처에 우주선을 배치해 우주선의 중력이 소행성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물리적인 충돌 없이도 천천히 소행성의 궤도를 변화시킬 수 있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다. 예를 들어 대형 소행성의 경우 충격을 통한 편향보다 안정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중력 견인은 실행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우주선과 소행성 간의 정밀한 상대 위치 조정이 관건이다. 현재 과학자들은 이 방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설계 방안을 연구 중이다. 핵폭발 활용. 핵폭발을 통한 소행성 편향은 영화 아마겟돈에서 묘사된 방법이기도 하다. 이는 강력한 폭발 에너지를 이용해 소행성을 직접 파괴하거나 그 궤도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큰 논란의 여지가 있다. 소행성을 파괴할 경우
그 파편이 지구에 추가적인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폭발 기술은 대형 소행성이 충돌 궤도로 접근하는 긴급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과학가들은 폭발이 소행성의 궤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폭발의 위치와 방향이 소행성의 물리적 변화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태양광 활용. 태양광의 압력을 이용해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소행성 표면에 반사율이 높은 물질을 코팅하거나 거대한 반사막을 설치해 태양빛을 집중시키는 방안이 있다. 이렇게 하면 소행성 표면의 일부가 가열되어 기화되며 반작용으로 궤도가 변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비교적 소규모의 소행성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레이저를 사용해 태양광을 증폭시키는 기술도 연구 중이다. 고출력 레이저를 통해 소행성 표면의 특정 부분을 가열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생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고도의 기술력과 막대한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용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추진력 부여 기술.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하기 위해 추진력을 직접 부여하는 기술도 고려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주선이 소행성에 착륙해 엔진을 점화하거나 이온 추진기를 사용해 소행성의 궤도를 천천히 변경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비교적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지만 소행성의 질량과 표면 조건에 따라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이러한 기술은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소행성의 다양한 특성에 맞춘 설계가 필요하다. 소행성 충돌 방지 기술은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들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활용되어 지구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실험과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인류는 소행성 충돌이라는 재앙적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의 압력을 이용해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반사막이나 레이저를 사용해 태양빛을 집중적으로 조준하면 소행성 표면의 일부가 기화되면서 궤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기술은 상대적으로 작은 소행성에서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지만 실행까지의 기술적 장벽이 높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다. 4점. 국제협력의 중요성. 소행성 충돌은 단일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충돌이 발생하면 특정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주 탐사는 자국의 이익을 넘어 전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으며 소행성 방어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글로벌 협력이 없다면 이처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나사와 에서를 비롯한 주요 우주기관들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 우주국에서의 히어로 임무는 나사의 다하트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다하트 충돌 실험의 결과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소행성 충돌 방어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향후 더 효과적인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기여한다. 이 두 기관의 협력은 소행성 방어 기술의 발전에 있어 전례 없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국제연합유엔의 우주문제위원회 카퍼즈는 소행성 충돌 대응에 대한 글로벌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카퍼즈는 각국의 우주 관련 기관과 연구소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잠재적으로 위험한 소행성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 데이터를 신속히 공유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소행성 방어 협력에는 과학적 데이터의 공유뿐 아니라 기술적 표준화도 포함된다. 다양한 나라에서 개발된 탐지 장비와 시스템이 서로 호환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관측 데이터가 통합적으로 분석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정치적 합의 역시 국제협력에서 중요한 요소다. 예를 들어 핵무기를 사용하여 소행성을 편향시키는 방안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 승인되어야만 실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이해관계와 우려를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특히 소행성 충돌은 단순히 지구 방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주 자원 개발과도 연관이 있다. 특정 소행성을 대상으로 편향 실험을 수행하거나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소행성이 자원 탐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주 자원의 소유권과 이용 권한에 대한 국제적인 협정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행성 충돌 방지는 과학, 기술, 정치, 외교의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제다. 성공적인 방어 체계 구축은 단순히 지구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가 협력하여
우주에서의 공존을 모색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앞으로의 국제협력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5점. 미래의 도전과 과제. 현재까지의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예를 들어 소행성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년, 때로는 수십 년 전에 궤도를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소행성을 너무 늦게 발견하면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탐지 기술의 발전은 방어 시스템 구축에 있어 핵심 과제 중 하나다. 현재 망원경과 레이더는 충분히 정밀하지만 더 작은 소행성을 감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미래에는 더 고도화된 센서와 인공지능 기반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더욱 많은 위협 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탐지 기술뿐만 아니라 충돌 방지 기술의 실용화도 중요한 과제다. 충돌 편향, 중력 견인, 태양광 활용 같은 기술들은 실험적으로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실제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확신은 아직 부족하다. 이는 기술적인 성숙도뿐 아니라 대응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추가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국제적인 협력 체계의 강화는 기술적 문제 못지않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충돌 방지를 위한 우주 임무를 실행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인프라가 필요하다. 단일 국가가 이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크며 전 세계적인 자원과 기술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간 신뢰와 투명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국제연합이나 다자간 협정을 통해 명확한 역할 분담과 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정치적 합의 역시 필수적이다.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다른 지역이나 국가의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와 승인은 반드시 국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핵폭발을 이용한 소행성 편향 기술은 기술적 가능성을 넘어 윤리적,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또 다른 도전 과제는 소행성 충돌 방지 기술이 인간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다. 소행성 충돌 방지를 위한 기술은 단순히 재앙을 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주 자원 개발이나 우주 탐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이는 우주 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법적,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는데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소행성 충돌 방지는 과학적, 기술적, 외교적 과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로 인류의 협력과 창의력이 진정으로 시험받는 영역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대중의 인식과 지지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 소행성 충돌이라는 위협을 단순한 공상과학이나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치부하지 않고 현실적이고 긴급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소행성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복잡한 도전 중 하나이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한다면 단지 지구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류가 우주를 탐험하고 개척하는 데 중요한 교훈과 발판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한다면 인류는 단지 지구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주 공간에서 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지구의 미래를 위한 준비. 소행성 충돌은 단순한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다. 그러나 이 위협을 해결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도전이기도 하다. DART와 에라 프로젝트는 과학이 소행성 충돌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입증했으며 이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인류는 더 정교한 탐지 시스템, 보다 강력한 방어 기술,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소행성 충돌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는 단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우주를 탐험하고 개척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첫걸음이다. 동시에 우리는 우주 공간에서 인류의 역할과 책임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하지만 기술적 준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소행성 충돌과 같은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인식 변화와 교육이 필수적이다. 소행성 충돌이 단순한 과학자의 문제나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생존과 연관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과 대중 매체를 통해 천문학적 위협과 대응 노력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인류가 협력과 지혜를 통해 위협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또한 지구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도 신경 써야 한다. 소행성 충돌 대비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 생태계를 존중하는 방법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우주기술은 단순히 지구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인류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우주를 탐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궁극적으로 소행성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은 인류의 연대와 협력을 상징하는 도전 과제다. 우리는 이를 통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지구와 우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다. 소행성 충돌 방지는 단순한 재난 대비가 아니라 인류가 우주 시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우리는 이 위협을 극복하며 지구의 생명을 지키고 우주 시대를 열어가는 데 앞장설 것이다.